여러분, 혹부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은밀했던 왕실의 진짜 얼굴입니다. 역사책에는 절대 기록되지 않았던 왕족들의 치열한 권력, 다툼과 숨겨진 음모들. 과연 조선 왕실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 출발! 조선 중종부터 선조 시대까지 왕실 내부에서 벌어진 후궁들의 치열한 경쟁과 왕자들 간의 왕위 계승 다툼,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권신들의 음모까지 역사가 감춘 조선 왕실의 진짜 모습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동안 궁궐 안에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치열한 권력 투쟁이 끊임없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중종 시대부터 선조 시대까지는 왕실 스캔들과 음모가 가장 극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중종 12년 경복궁 깊숙한 곳에 있는 침전에서 한밤중에 벌어진 일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시 중종에게는 여러 명의 후궁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총애받던 후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후궁의 정체에는 충격적인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후궁은 원래 왕실과는 전혀 관계없는 평민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왕의 총애를 받게 되었을까요? 여기에는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대신들의 치밀한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당시 조정의 실세였던 한 대신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한 작전을 세웠습니다. 바로 자신과 관련 있는 여인을 왕의 후궁으로 만들어 왕실 내부에 자신의 세력을 심어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한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소문난 기생을 찾아내어 몰래 신분을 세탁했습니다. 가짜 족보를 만들고 양반가 출신으로 둔갑시킨 후 궁궐에 들여보낸 것입니다. 왕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그녀의 아름다움과 재주에 빠져들었습니다. 며칠 밤을 함께 보내며 깊은 사랑에 빠졌고 곧 정식 후궁으로 책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궁궐에는 비밀이 오래 숨겨질 수 없었습니다. 다른 후궁들이 이상함을 눈치채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 여인의 예법이 왜 이리 서툴까요? 양반가 출신이라면서 기본적인 궁중 예의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말투도 어딘가 어색하고 가끔 실수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의심을 품은 후궁들은 몰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진실을 알아냈습니다. 새로 들어온 후궁이 기생 출신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 왕실에 큰 파장이 일어날 것이 뻔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후궁들도 함부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 뒤에 있는 권신의 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그 권신은 자신의 계획이 성공하자 더욱 대담한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후궁을 통해 왕자를 낳게 하고 그 왕자를 다음 왕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후궁이 임신을 한 것입니다. 왕은 크게 기뻐하며 더욱 총애했고 권신은 자신의 계획이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후궁들은 이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특히 이미 왕자를 낳은 경험이 있던 한 후궁은 자신의 아들의 왕위 계승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이 후궁은 몰래 자신의 친정 오빠와 상의했습니다. 친정 오빠 역시 조정의 고위직에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일을 그냥 두면 우리 집안이 위험해진다.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들은 은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생 출신 후궁의 정체를 폭로하되 직접 나서지 않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궁녀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그 후궁을 시기하던 궁녀 한 명을 회유해서 비밀을 퍼뜨리게 한 것입니다. 며칠 후 궁궐 곳곳에서 수상한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들었습니까?
새로 총애받는 후궁님이 사실은 쉿, 그런 말 함부로 하면 큰일 납니다. 하지만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궁궐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고 마침내 이 소문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왕은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던 후궁이 기생 출신일 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심어졌습니다. 왕은 은밀히 조사를 명령했고 진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후궁이 정말로 기생 출신이며 권신이 계획적으로 궁궐에 들여보낸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왕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보다도 신하가 감히 자신을 이용하려 했다는 것에 더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후궁이 이미 임신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까지 없애버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왕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후궁이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겨 쓰러진 것입니다. 궁중 의원들이 진찰해 보니 음식에 독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뱃속의 아이는 잃고 말았습니다. 전하, 후궁님의 목숨은 건지셨으나 태아는 살리지 못했습니다. 왕은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철저히 조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일은 다른 후궁이 사주한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왕위 계승을 위해 경쟁자를 제거한 것이었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일이 그 권신의 더 큰 계획의 일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 권신은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기생 출신 후궁이 발각되더라도 상관없었습니다.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거든요. 그의 진짜 목적은 왕실 내부의 분열을 일으켜 혼란을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후궁들 간의 갈등과 왕자들 간의 경쟁을 부추겨 자신이 조정에서 더 큰 권력을 잡으려는 것이었죠. 실제로 이 사건 이후 궁궐 내부는 크게 혼란에 빠졌습니다. 왕은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게 되었고 후궁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권신은 이 상황을 이용해 왕에게 자신만이 믿을 만한 신하라고 어필했습니다. 전하,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는 더욱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 신만이 전하를 진심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왕은 점점 그의 말에 의존하게 되었고 권신의 권력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을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조정의 다른 대신들도 권신의 음모를 눈치채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예조판서와 이조판서는 권신의 행동에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최근의 궁중 소동이 너무 의심스럽습니다. 모든 것이 그 사람의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나서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이들은 비밀리에 모임을 갖고 권신을 견제할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왕의 신임을 얻은 권신을 상대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한편 기생 출신 후궁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 후 궁궐에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이용한 권신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 놀라운 증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권신이 자신에게 건넨 편지들이었습니다. 그 편지들에는 권신의 음모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세상에 알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편지들을 예조판서에게 전달했습니다. 예조판서는 편지의 내용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편지에는 왕실을 이용해 권력을 잡으려는 권신의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후궁들을 이간질시키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죠. 이런 대형무도한 일이 즉시 전하께 보고드려야겠습니다.
하지만 예조 판서는 바로 왕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권신이 워낙 왕의 신임을 받고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자신이 모함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더 확실한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대신들과 연합해 권신을 몰아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며칠 후 조정에서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조 판서를 비롯한 여러 대신들이 연명으로 왕에게 상소를 올린 것입니다. 상소의 내용은 권신의 죄상을 낱낱이 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생 출신 후궁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가 저질러온 모든 음모를 폭로한 것이죠. 왕은 상소를 받아보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신임하던 신하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권신이 직접 쓴 편지들과 여러 증인들의 증언까지 있었으니까요. 왕은 즉시 권신을 불러들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냐? 짐을 속이고 왕실을 이용하려 했다는 것이 정말이냐? 권신은 처음에는 부인하려 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들이 제시되자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전하, 신이 잘못했습니다. 결국 권신은 모든 죄를 인정했고 왕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감히 짐을 속이고 왕실을 농락했으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권신은 즉시 체포되어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모두 관직에서 쫓겨나고 재산을 몰수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여파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궁궐 내부의 다른 세력들도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 사건의 진짜 배우는 누구였을까요? 하지만 조선 왕실의 스캔들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선조 시대로 넘어가면서 조선 왕실은 또 다른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바로 왕위 계승을 둘러싼 치열한 다툼이었습니다. 선조에게는 여러 명의 왕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계승 후보가 2명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비에서 태어난 왕자였고 다른 하나는 총애받던 후궁에서 태어난 왕자였습니다. 문제는 선조가 후궁 소생의 왕자를 더 아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조선의 전통적인 왕위 계승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었죠. 정비 소생의 왕자를 지지하는 세력과 후궁 소생의 왕자를 지지하는 세력 간에 치열한 권력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비 측 세력의 우두머리는 당시 영의정이었습니다. 그는 조선의 전통과 법도를 내세우며 정비 소생의 왕자가 당연히 다음 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선 개국 이래로 정비 소생이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법도입니다. 이를 어길 수는 없습니다. 반면 후궁 측 세력의 우두머리는 좌의정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뜻을 따르는 것이 신하의 도리라며 왕이 총애하는 왕자가 계승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하의 뜻이 곧 나라의 뜻입니다. 전하께서 총애하시는 왕자가 계승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두 세력의 대립은 점점 격화되어 갔고 조정은 완전히 두 파로 나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후궁 소생의 왕자가 실제로는 왕의 친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이 의혹을 처음 제기한 것은 궁중의 한 내관이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궁궐에서 일해온 경험으로 의심스러운 점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왕자의 생김새가 전하와는 너무 다릅니다. 게다가 출생 시기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정비 측 세력의 귀에 들어갔고 그들은 이를 기회로 삼아 더 자세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후궁이 왕자를 임신하기 전 다른 남자와 밀회를 가졌다는 증언이 나온 것입니다. 그 남자는 궁중에서 일하던 한 무관이었습니다. 젊고 준수한 외모로 후궁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던 인물이었죠. 저도 그때 보았습니다. 후궁님께서 그 무관과 은밀한 만남을 가지시는 것을. 이런 증언들이 하나둘씩 모이면서
의혹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이를 확실히 증명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한편 이 소문을 들은 후궁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모함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죠. 이는 명백한 모함입니다. 저를 제거하려는 음모에 불과합니다. 후궁은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들과 함께 반격에 나섰습니다. 정비 측에서도 스캔들이 있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비님께서도 과거에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양측이 서로를 공격하면서 궁궐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왕은 어느 쪽 말을 믿어야 할지 갈등에 빠졌죠.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무관이 갑작스럽게 원인 불명의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의심스러워했습니다. 너무 시기적절하게 죽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병으로 돌아가신 게 맞나요? 누군가 입을 막으려고 한 게 아닐까요? 실제로 그 무관은 독에 중독되어 죽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누가 독을 탔는지는 알 수 없었죠. 이 일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증인이 사라지면서 왕위 계승 논쟁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한편 정비는 이런 상황에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정당한 계승자임에도 불구하고 후궁 소생과 경쟁해야 한다는 것에 분노했죠. 정비는 자신의 친정 세력과 비밀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그냥 둘 수는 없다. 우리가 나서야 한다. 그들은 후궁을 제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직접 해치기는 어려우니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죠. 그들이 선택한 방법은 후궁의 과거를 파헤치는 것이었습니다. 후궁이 궁궐에 들어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조사 결과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후궁이 어릴 때 기생집에서 자란 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양반가 출신이긴 했지만 집안이 몰락한 후 어머니와 함께 기생집에 의탁해 살았던 것입니다. 후궁님께서 10살부터 15살까지 기생집에서 지내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는 후궁의 정절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는 기생집에서 자란 여성은 부정하다고 여겨졌거든요. 정비 측은 이 사실을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전하, 후궁의 과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왕실의 순수성을 위해 조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왕은 이미 후궁과 그 소생을 너무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쉽게 포기할 수 없었죠. 과거가 어떻든 지금 짐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이에 정비 측은 더 강경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전국의 유학자들을 동원해 상소를 올리게 한 것입니다. 전하, 왕실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길입니다. 부정한 여인이 왕실에 있는 것은 하늘의 뜻에 어긋납니다. 전국에서 수백 통의 상소가 올라왔습니다. 모두 후궁을 궁에서 내쫓으라는 내용이었죠. 왕은 엄청난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온 나라가 자신에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혼자서 후궁을 지키기는 어려웠습니다. 결국 왕은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후궁을 궁에서 내보내겠다. 이 소식을 들은 후궁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전하, 저를 정말 버리시는 것입니까? 미안하다 하지만 더 이상은 어쩔 수 없다. 후궁은 눈물을 흘리며 궁궐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궁을 나가기 전 후궁은 자신의 아들에게 특별한 물건을 건넸습니다. 바로 왕이 자신에게 준 옥패였습니다. 이것을 잘 간직하고 있거라. 언젠가 너의 정체성을 증명할 날이 올 것이다. 왕자는 어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옥패를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후궁이 궁을 떠난 후 정비 측은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비 소생의 왕자가 확실한 계승자가 되었다고 여겼죠.
하지만 왕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후궁과 그 소생에 대한 그리움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내가 한 일이 과연 옳았을까? 왕은 밤마다 후회에 시달렸습니다. 정치적 압박에 굴복해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한 자신을 원망했죠. 그러던 중 궁궐에서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정비가 갑작스럽게 병에 걸린 것입니다. 전하, 정비마마의 병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정비의 병은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궁을 내쫓은 것에 대한 하늘의 징벌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부정한 일을 함벌을 받으신 게 아닐까요? 하늘이 진실을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정비가 죽은 후 왕은 더욱 깊은 회한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후궁과 그 아들을 다시 궁으로 불러들이겠다. 이 결정은 조정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정비 측 세력들은 강하게 반발했죠. 전하, 이미 내쫓은 사람을 다시 불러들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왕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치매의 결정이다. 더 이상 반대하지 마라. 후궁과 왕자는 다시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거든요. 특히 정비소생의 왕자는 이복 형제의 귀환을 달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왜 다시 돌아온 것입니까? 전하의 뜻이니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비소생 왕자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왕위 계승권을 지키기 위해 비밀스러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후궁소생 왕자의 출생에 대한 의혹을 다시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내겠다고 다짐했죠.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 그는 자신의 측근들을 시켜 과거의 기록들을 샅샅이 뒤져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그 무관의 개인 일기였습니다. 죽은 무관의 집에서 발견된 일기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녀와 만났다. 아무도 모르게 우리의 만남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인가? 일기는 후궁과의 은밀한 만남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그녀가 임신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이 내 아이인지 왕의 아이인지 알 수 없다. 진실은 영원히 묻혀버릴 것 같다. 이 일기는 후궁소생 왕자의 친부에 대한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정비소생 왕자는 이 일기를 가지고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보십시오. 진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왕은 일기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 정말로 자신의 친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괴로워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사실이란 말이냐? 하지만 후궁은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전하, 이는 모함입니다. 저는 전하 외에는 아무도. 그렇다면 이 일기는 무엇이냐? 모든 것이 거짓말이란 말이냐? 후궁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후궁 소생의 왕자는 정말로 왕의 친아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궁궐은 또다시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왕은 배신감에 치를 떨었고 후궁과 그 소생을 다시 궁에서 내쫓았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이번에는 정말로 영원한 이별이었습니다. 후궁은 아들과 함께 궁을 떠나 평생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년 후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무관의 일기가 조작된 것이었다는 증거가 발견된 것입니다. 정비소생 왕자가 왕위를 독차지하기 위해 거짓 증거를 만들어낸 것이었죠. 저는 그때 일기를 베껴 쓰는 일을 도왔습니다.
왕자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자 이번에는 정비소생 왕자가 곤란해졌습니다. 거짓 증거로 이복 형제를 몰아낸 죄는 매우 중했습니다. 이는 왕족을 모함한 대죄입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후궁과 그 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거든요. 왕은 뒤늦게 진실을 알고 큰 후회에 빠졌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렀단 말인가? 결국 정비소생 왕자는 자신의 거짓말로 인해 왕위 계승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신하들과 백성들이 그를 믿지 않게 된 것입니다. 거짓말로 형제를 해친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선조는 결국 다른 왕자를 후계자로 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조선 왕실의 스캔들과 음모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권력을 위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진실은 묻히고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되었죠. 하지만 역사는 결국 진실을 기억합니다. 비록 당시에는 감춰졌지만 후세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기록으로 남겨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이런 일들이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화로워 보이는 궁궐 안에서 치열한 권력 다툼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많은 비극이 생겨났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이런 권력 게임의 가장 큰 희생자였습니다. 후궁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정치적 도구로 이용되었고 왕자를 낳지 못하면 냉대받았습니다. 또한 왕자들 역시 태어나면서부터 치열한 경쟁에 내몰렸습니다. 형제간에도 서로를 견제하고 의심해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이었죠. 이런 왕실의 스캔들들은 당시에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왕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역사가들의 연구를 통해 하나둘씩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조선왕 조실록과 각종 야사를 통해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록 일부는 과장되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당시 궁궐 안의 복잡한 인간관계와 권력 구조를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들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그런 기록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비록 충격적이고 슬픈 이야기들이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권력의 무서움과 인간의 욕망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권력과 이익 앞에서 진실을 외면하거나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조선 왕조의 스캔들과 음모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과 권력의 속성에 대한 영원한 교훈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과거를 거울 삼아 더 나은 현재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역사를 공부하는 진정한 이유일 것입니다. 오늘 조선 왕조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왕실 스캔들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권력을 위한 치열한 다툼 속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들을 통해 많은 것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